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뉴스 화면 뒤에 철저히 감춰졌던 한 여성 영웅의 소름 돋는 특수 임무 실화입니다. 주인공은 서연대위. 그녀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내부감사팀 소속의 베테랑 요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은 단순한 사무직이 아닙니다. 이 우아하고 지적인 여성의 이력서 맨 위에는 특수임무대 출신이라는 비밀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건의 무대는 남해안의 최고급 5성급 리조트, 그 중에서도 격조 높은 VIP 라운지였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공간이 갑자기 5명의 거구, 이른바 조직폭력배들의 난동으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담배 연기가 라운지를 가득 채웠고 그들의 거칠고 오만한 웃음소리는 모든 손님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피했지만 오직 서연대위만이 그들 한복판에 홀로 앉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맞섰습니다. 담배를 끄십시오.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최고위층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서연대위가 치밀하게 설계한 완벽한 덫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비웃고 위협하는 모든 순간 서연은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녀가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을 체포할 정확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서연대위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리조트에 감금한 핵심 인물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뒤흔든 특수임무대 출신 여성 요원의 목숨을 건 일망타진 작전을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채널이 공개할 이야기는 부산 해운대 해변가에 위치한 초호화 웨스턴 리조트로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은 리조트 최상층에 위치한 VIP 라운지입니다. 최고급 마호가니 원목과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마감된 이 공간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광활한 푸른 바다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평온함과 부유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오전 11시, 라운지는 고요합니다. 은은한 클래식 선율만이 공간을 감싸고 잔잔한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이른 시간이라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완벽한 정적과 고급스러움 속에서 사건의 중심에 설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창가 가장 안쪽 테이블에 한 여성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 명함에 찍힌 직함은 국가정보원 내부 감사팀의 서대위입니다. 그녀는 짙은 네이비 색상에 맞춤 정장 차림으로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긴 생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고 메이크업은 화려함 대신 정교함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누가 봐도 세련되고 지적인 전문직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태도와 눈빛은 평범한 비즈니스 우먼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손에 들린 서류가 아닌 라운지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의 바다처럼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안에서는 거대한 힘이 응축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휴식을 취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정밀하게 계산된 작전의 실행을 위해 단 하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시계 초침이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그녀의 귀 속에 숨겨진 마이크가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라운지의 고급스러운 자동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5명의 남성이 들이닥칩니다. 이들의 등장은 라운지의 우아한 분위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들은 싸구려 광택이 도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굵은 금 목걸이와 팔에 새겨진 문신들이 옷 밖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직 폭력배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우두머리는 떡 벌어진 어깨와 사나운 인상을 가진 강태만입니다. 그는 턱을 치켜들고 라운지 중앙을 가로질렀습니다. 강태만 일행은 가장 넓고 전망 좋은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 공간의 주인이 된 것처럼 거칠게 의자를 끌고 앉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저급했고 대화는 시끄러웠으며 무엇보다 이들은 라운지 내에 금연 표지판을 무시하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라운지 안은 짙은 담배 연기로 가득 찼고 그들의 요란한 웃음소리와 욕설이 잔잔했던 클래식 음악을 덮어버렸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은 즉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한 중년 부부는 황급히 계산을 요청하며 자리를 떴고 비즈니스 미팅을 하던 사람들은 대화를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이들을 훔쳐봤습니다. 리조트 직원들, 특히 이 라운지를 담당하는 매니저는 창백해진 얼굴로 멀리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리조트의 평판이 땅에 떨어질 것을 알았지만 이들이 어떤 종류의 손님인지 직감적으로 알기에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공포와 침묵이 라운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현대위가 기다리던 긴장감의 정점이었습니다. 이윽고 강태만이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가장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때 서현대위가 앉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동작 하나하나에서 형언할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대에 오른 연기자처럼 주변의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킵니다. 그녀는 강태만 일행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흔들림도 분노도 심지어 경멸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제 판단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직폭력배들의 우두머리인 강태만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담배를 끄십시오.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단 3마디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라운지 전체를 울리는 듯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으며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강철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강태만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압적인 문신과 거구에 감히 맞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냐, 이 아가씨? 강태만이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과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더 깊이 빨아들이며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서연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무례한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하게 자신의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라운지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당신들 뿐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기본 규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이 대담한 행동은 강태만 일행을 더욱 격분시켰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자신들의 위세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보군. 강태만의 오른팔인 덩치 큰 김도식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김도식은 키가 197인치에 육박했고 그의 거대한 몸집은 서현대위의 아담한 체구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너 우리가 누군지 알고 짓거리는 거냐? 여기서 담배 좀 피운다고 누가 널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김도식은 위협적으로 테이블을 내려쳤고 커피잔들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때 라운지에 남아있던 마지막 손님들까지도 패닉 상태에 빠져 서둘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라운지 매니저는 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연을 향해 제발 그만두라는 듯한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어떤 시선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관찰하듯 오직 눈앞의 5명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고도의 긴장 상태였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이들을 도발함으로써 이들이 가장 오만하고 무방비한 상태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그녀의 작전을 완수할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잠시 손목시계에 시선을 던졌습니다. 아직 30초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30초 후 그녀의 다음 행동은 이 라운지를 완전히 폭풍 속으로 몰아 넣을 것입니다. 김도식이 거대한 몸집으로 서연 대위의 테이블을 완전히 가려쓰자 라운지 전체의 공기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김도식의 얼굴에는 조롱 섞인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상체를 숙여 서연의 눈높이까지 얼굴을 들이밀었고 그의 담배 연기는 서연의 얼굴 정면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의 물이 김도식의 거친 숨소리에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봐, 아주머니. 우리가 누군지 정말 모르는 모양인데. 김도식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우린 여기서 담배를 피우든 뭘 하든 당신 같은 애송이가 훈계할 자격은 없어. 당장 사과하고 꺼져. 우리 형님 기분이 더 상하기 전에 말이야. 강태만은 팔짱을 끼고 거만한 미소를 지은 채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겁에 질려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들이 겪어온 세상의 법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녀는 눈꺼풀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김도식의 눈동자를 뚫고 들어가는 듯했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에 오히려 김도식이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서연은 김도식의 위협적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오른쪽 손목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침과 분침이 정확히 오후 3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해서 오히려 라운지의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떠날 시간이 아닙니다. 이 알 수 없는 대답에 강태만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시간?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시간을 논하는 거야?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옆에 있던 다른 조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 위협에는 벌써 무릎을 꿇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서연의 비정상적인 침착함은 그들의 폭력적인 논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김도식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구의 몸을 더욱 밀착시키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테이블 위에 유리컵이 튀어 오를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야, 장난치지 마. 네가 지금 우리를 갖고 노는 것 같아? 여기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당장 말해. 서연은 테이블을 내리치는 충격에도 흔들림 없이 커피잔을 잡고 있던 손을 느긋하게 내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비상구 근처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리조트 매니저, 공포에 질려 벽에 붙어버린 나머지 직원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5명의 짐승 같은 남자들. 그녀는 마치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듯 다시 한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3분 15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 기묘한 요구는 조직원들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협박을 당하는 쪽이 오히려 시간을 요구하다니,
이들은 수십 년간의 조직 생활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누구도 상황을 정확히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김도식은 분노했지만 강태만은 미간을 찌푸린 채 서연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리조트 매니저가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강태만에게 접근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부디 소란을 멈춰 주십시오. 강태만은 손을 들어 매니저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니저에게 명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넌 빠져. 내 일이 아니야. 그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리조트 내의 모든 질서는 완전히 조직원들의 폭력 앞에 굴복했습니다. 라운지에는 서연과 5명의 조직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한번 혼자가 되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더욱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급 가죽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그녀가 무엇을 꺼낼지 긴장하며 지켜봤습니다. 권총이나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이 꺼낸 것은 작은 화장 거울과 립스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울을 보며 입술을 가볍게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완전히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화장을 고치다니, 이는 극도의 도발이거나 아니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었습니다. 이 아줌마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 김도식이 코웃음 쳤습니다. 형님, 그냥 치워버리죠. 시간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 갖고 노는 거 아닙니까? 강태만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이 여자는 뭔가 숨기고 있어. 그녀의 눈빛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핸드백 내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립스틱과 거울 외에 핸드백 안쪽 깊숙한 곳에 조그마한 검은색 물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초소형 암 녹음기였습니다. 그녀가 지금 이 순간까지 나눈 모든 대화, 모든 협박, 모든 욕설이 완벽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직원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벌고 있는 건가? 강태만이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누굴 기다리는 거야? 서연은 립스틱을 다시 핸드백에 넣고 잠시 동안 그 검은 물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는 녹음 상태를 확인하는 미세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욱 날카롭고 계산적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당신들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서연의 이 마지막 한마디는 조직원들의 분노와 혼란을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제히 서연을 향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라운지의 정적을 찢어 발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손목시계가 오후 3시 48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한 신호치가 울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김도식은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을 향해 거대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쥔 손에는 힘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조직원들도 김도식의 움직임에 맞춰 경직된 자세로 서연을 에워쌌습니다. 라운지 안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팽팽했습니다.
강태만은 자신의 부하들이 저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기대하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후 3시 48분 정각. 그녀가 계산했던 정확한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서연은 김도식의 위협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야에 없는 물체인 양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몸을 돌려 라운지 입구를 향했습니다. 그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모든 근육과 신경이 최고조의 긴장 상태에 돌입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가 시선을 던진 라운지 입구에서 한 인물이 들어섰습니다. 그 인물은 리조트 유니폼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직원, 바로 이준호였습니다. 그는 손님들이 주문한 음료가 담긴 은색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라운지의 소란에 대해 익히 들었기에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재빠르게 눈을 굴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중앙에는 5명의 조직원들이 서 있고 그들의 공격적인 태도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여성 서연 대위. 이준호는 직업의식으로 강태만 일행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손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제가 테이블에... 이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서연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모든 프로페셔널한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깊은 경의로 가득 찼습니다. 쟁반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음료가 담긴 잔의 표면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서연 대위님. 이준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침묵하던 라운지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호칭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 그녀의 지위, 그리고 그녀가 가진 힘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조직원들은 즉시 이준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태만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위? 저 여자가 군인이었어? 라는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연은 이준호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냉정했던 눈빛의 일순간 아주 미약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상병. 아니, 이제는 이준호 씨군요. 이준호는 서연의 말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쟁반을 근처 빈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더니 순식간에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졌고 팔은 바지 옆선에 단단히 고정되었으며 그의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역한 군인이 현역 시절 상관에게 바치는 절대적인 복종과 존경의 자세였습니다. 대위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이준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조직원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드려 했습니다. 멈추십시오. 이준호 씨.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강태만은 이 기이한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김도식에게 눈짓을 보냈고 김도식은 곧바로 이준호에게 다가섰습니다. 야, 넌 뭐야? 저 여자랑 아는 사이야? 대윈이 뭐니 하는데 저 여자 정체가 뭐야? 이준호는 조직원들의 위협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서연을 보았습니다. 대위님은 일반적인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특수임무대 출신이십니다.
이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조직원들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임무대라는 단어는 그들에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대가 아닌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직폭력으로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들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뭐야, 특수부대? 지금은 민간인 아냐. 전역했으면 그냥 아줌마일 뿐이지. 김도식이 애써 코웃음 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쫄지 마, 형님. 전역했으면 그냥 민간인이야. 칼도 총도 없다고. 서연은 조직원들의 비웃음을 여유롭게 받아 넘겼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조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눈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예감하는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특수임무대를 전역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강태만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소속은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핸드백에서 검은색 가죽 신분증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보석을 보여주듯 천천히 케이스를 열어 내부의 금속 패널이 빛을 반사하도록 했습니다. 패널에는 선명하게 세로로 두 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내부 감사팀. 이 두 단어는 라운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태만과 김도식을 포함한 모든 조직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특수임무대는 육체적인 위협이었지만 국가정보원 내부 감사팀 아머은 조직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국가 권력이자 정신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 심지어 최고위층과의 검은 거래까지도 이 여자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수 있다는 생각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강태만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정원? 내부 감사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에? 서연은 신분증을 다시 핸드백에 넣으며 승자의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들이 이 리조트 VIP룸에 감금하고 있는 정수와 하상에 대한 성폭력 및 권력 남용 비리 사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초의 지부장을 체포하기 위함이죠.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금된 피해자의 이름, 사건의 본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최고위층의 이름까지.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는 조직원들의 도피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족쇄와 같았습니다. 강태만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의 필사적인 도주 계획은 이미 서연 대위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무력화된 것입니다. 강태만과 조직원들은 국가정보원 내부 감사팀이라는 서연 대위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공포와 혼란으로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거친 숨소리만이 라운지의 싸늘한 정적을 갈랐습니다. 서연 대위는 그들이 잠시 동안 공포에 잠기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의 충격이 작전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되시는 것 같군요. 서연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조직 간의 다툼이나 사소한 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조직원들의 중심부를 향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조직원들은 그녀의 접근에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위협적인 여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국가의 거대한 정보망과 권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이 리조트 VIP 룸에 감금한 피해자는 정수아 하사입니다. 서연이 명확하게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27세 육군통신 소속의 유능한 군인입니다. 그녀는 수년간 지속된 초의 지부장의 성폭력과 부당 지시에 대해 용기를 내어 고발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그녀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설명은 조직원들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을 맞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곳에 투입되었는지, 왜 이토록 서둘러야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여자가 그토록 시간을 언급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수 하사가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그녀를 납치하고 협박하여 증언을 영원히 막아버리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녀를 납치한 시간은 정확히 오후 1시 30분입니다.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모든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 VIP룸 3길 1호에 그녀를 감금하고 그녀의 가족을 협박하며 증언을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이미 사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당신들은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감금, 그리고 협박의 공범입니다. 강태만의 임의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최 지부장이 그 사람이 시킨 겁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누가 시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손으로 직접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서연은 매서운 눈빛으로 강태만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에는 당신들 외에 또 다른 공범이 있습니다. 바로 이 웨스턴 리조트의 경영진입니다. 서연의 시선은 라운지 입구에서 불안하게 서성이는 리조트 매니저에게 향했습니다. 매니저는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매니저는 VIP룸을 은밀하게 예약하고 감시 카메라의 송출을 차단했으며 심지어 제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 당신들 대신 저를 내쫓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수와 하사의 증언을 막기 위한 치밀한 은폐 공작체 일부였습니다. 리조트 경영진은 최고위층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사설 조직과 결탁한 것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법정에서의 검사처럼 논리적이고 명쾌했습니다. 이제 강태만은 자신이 단순한 폭력 사건의 용의자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국가급 범죄의 꼬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작전의 진정한 목적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당신들은 최 지부장의 비리를 영원히 묻어버릴 계획이었지만 이는 저희 정보감사팀이 역이용하도록 설계한 역함정, 리버스 에스팅입니다. 최 지부장은 너무나 교묘하고 강력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수사로는 그의 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가 스스로 가장 추악한 증거를 드러내도록 유도했습니다. 당신들이 정수 하사를 감금하고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최 지부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당신들과 나눈 모든 대화, 당신들의 위협, 그리고 당신들의 범죄 행위는 이 초소형 녹음기회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핸드백 안쪽의 녹음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강태만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이 여자를 모욕하고 위협했던 모든 말이 곧 자신과 최 지부장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시간을 끌었던 이유, 그녀가 도발했던 이유, 그녀가 침착했던 모든 이유가 바로 이 역함정 작전을 위한 완벽한 밑그림이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기다린 것은 최 지부장의 은폐 지시였을지 모르지만 제가 기다린 것은 바로 당신들이 저희에게 완벽한 증거물을 제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승기를 잡은 장수처럼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후 4시 5분입니다. 작전 실행팀에게 연락할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들의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라운지 입구 쪽에서 요란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무거운 세단이 동시에 리조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라운지 문 밖에서는 규칙적이고 절도 있는 군홧발 소리가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이준호 상병의 불안한 발소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국가정보기관의 엘리트 팀이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무겁고 확실한 소리였습니다. 조직원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닥친 것은 여성 요원 한 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의 모든 힘이었던 것입니다. 서연대위가 오후 4시 5분이라는 시간을 선언함과 동시에 라운지 밖에서는 모든 조직원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무질서하고 둔탁했던 조직원들의 발소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정확한 강역을 두고 울려 퍼지는 절도 있고 육중한 군화 소리였습니다.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 차량이 리조트 정문 앞 주차장으로 들이닥치고 있음을 알리는 굉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세는 단순한 경호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라운지 입구의 자동문이 조용히 열리고 4명의 남성이 라운지로 진입했습니다. 모두 짙은 차콜색 양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었으며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게 닫혀 있었고 눈빛에는 불필요한 감정이나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등장만으로 라운지 안의 공기는 완전히 질서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4명의 요원은 마치 미리 훈련된 것처럼 각자 라운지 모퉁이와 출입구를 봉쇄하는 위치로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강태만과 조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은 고작 리조트의 경비원이나 경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들은 경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움직이는 방식, 시선을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심지어 침묵하는 방식까지도 일반인이나 조직폭력배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국가정보 요원들의 것이었습니다. 이때 서연대위는 자신의 귓속에 숨겨진 보안 이어피스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다시 냉정한 작전 지휘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새로 진입한 요원들에게 무언의 눈짓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상황 종료. 주 타겟 확보 완료. 서연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말은 조직원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현장에 진입한 요원들에게는 명확한 명령이었습니다. 용의자들의 현행범 체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VIP 룸에 감금된 정수와 하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십시오. 강태만은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함정이라고. 내가 초에 지부장님을 부르면 너희들 전부 다 끝장이야. 그는 허세를 부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모든 작전의 핵심을 명확하게 설명할 시간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시키는 기본보기 교육하러의 시간이었습니다. 함정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아닌 바로 초의 지부장을 위한 함정이었죠.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함정 작전 리버스 이스팅 오퍼레이션 의 본질입니다. 당신들은 저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작전의 전모를 조직원들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당신들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라운지 내부의 보안 카메라가 국정원 서버만으로 실시간 영상 송출을 시작하라는 숨겨진 신호였습니다. 당신들은 카메라가 꺼졌다고 생각했겠지만 당신들이 정수와 하사를 납치하고 협박하는 모든 장면은 이미 저희 내부 감사팀의 상황실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김도식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리조트의 매니저가 당신들에게 협조하고 제가 퇴장하길 요구했던 모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니저는 최 지부장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지만 그의 행동은 저희 감사팀이 리조트 등 쥐리 경영진의 공모를 입증하는 데 완벽하게 이용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모욕하고 위협했던 10분간의 시간은 당신들 스스로가 공갈 및 협박죄의 증거를 스스로 녹음하여 저희에게 바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핸드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연의 설명은 너무나 완벽하고 치밀하여 조직원들은 반박할 여지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폭력이나 돈벌이를 넘어 국가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가장 추악한 권력형 비리에 이용당한 소모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정수와 하사가 기자회견을 열려 했다는 정보, 그리고 그녀가 이 리조트로 피신했다는 정보. 이 모든 것이 저희 감사팀이 초의 지부장에게 흘린 미끼였습니다. 초의 지부장은 이 미끼를 물었고 자신의 범죄를 영원히 묻기 위해 당신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증거를 없앤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살아있는 증거를 만들어 저희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강태만은 비로소 모든 상황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철저히 조종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배우였고 서연 대위가 이 모든 연극의 작가이자 감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 개 같은 너희가 우리를 이용했다고? 강태만은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그는 공포를 분노로 대체하며 서연을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발짝 움직이기도 전에 현장에 진입한 4명의 요원 중 1명이 빠르고 정확하게 강태만의 양쪽 어깨를 제압했습니다. 그 요원의 동작은 너무나 신속하고 강력하여 거구의 강태만은 꼼짝없이 제자리에 묶였습니다. 나머지 조직원들 역시 순식간에 요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그들은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서연 대위가 이전에 보여준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닌 이 4명의 요원들이 내뿜는 완벽한 특수훈련의 기운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김도식의 얼굴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희의 임무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녀는 곧바로 이어피스에 대고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팀원들은 즉시 VIP룸 301호로 진입, 정수와 하사 구출 완료와 동시에 현장 증거물을 확보하라. 최 지부장은 10분 내로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 자신의 범죄를 마무리하러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여기서 기다립니다. 라운지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조직원들의 거친 숨소리와 요원들의 무전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서현 대위는 이제 작전의 가장 위험하고도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조직 폭력배가 아닌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부패한 거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어진 싸움에 대한 결연한 의지로 불타올랐습니다. 강태만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국정원 요원들에게 제압당한 채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현장에 진입한 4명의 요원들은 빈틈없이 라운지를 장악했고 강태만과 김도식은 손이 뒤로 묶인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서현 대위는 이 상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하며 이제 최종 목표인 초의 지부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조직원 중 가장 구석에 묶여있던 이민호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조직원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요원들의 제압에도 불구하고 비명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 돼, 형님들. 이대로는 안 돼. 이민호가 발버둥 쳤습니다.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전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김도식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이 새끼가 겁을 먹고 미쳤나? 국정원이 뭐가 대수라고? 우리가 누군데? 서현은 이민호의 갑작스러운 반응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의 저항은 순수한 분노와 허세에 불과했지만 이민호의 비명은 마치 진짜 위험을 감지한 사람의 필사적인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서현은 요원들에게 이민호를 잠시 풀어주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요원들은 주저없이 이민호의 포박을 풀었습니다. 이민호는 풀려나자마자 다른 조직원들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형님, 제발 멈추세요. 이 여자는 특수임무대 중에 특수임무대였단 말입니다. 이민호가 울부짖었습니다. 강태만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이민호를 노려봤습니다. 이 미친놈이 지금 와서 무슨 헛소리야. 우리 기강을 무너뜨리려는 거냐? 헛소리가 아닙니다. 저 여자는 5년 전 강남역 테러 사건 때 저희들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이민호의 외침에 라운지가 얼어붙었습니다. 5년 전 강남역 테러 사건. 그것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질범들이 시민들을 붙잡고 협박했던 전 국민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너는 그때 그 어린애 이진우 군이 아니냐?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민호를 처음 본 순간부터 어딘가 익숙함을 느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가 5년 전의 인질이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민호, 아니 이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위님, 저 맞습니다. 그때 저와 제 친구들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테러범 3명을 단 1분 만에 제압하고 저희를 안전하게 꺼내주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재회는 조직원들과 요원들 모두에게 깊은 침묵을 안겨주었습니다. 강태만은 충격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껏 비웃고 위협했던 여성이 국가적 영웅이자 심지어 자신들의 조직원 한 명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진우는 눈물과 콧물을 닦으며 서연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위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은인에게 이런 짓을... 일어나십시오, 이진우 씨. 서연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작전에서 빠지십시오. 지금 당장 이 라운지를 떠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해 증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이진우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강태만과 다른 조직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형님들, 저는 더 이상 이진 못합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라운지를 뛰쳐나갔습니다. 이진우의 퇴장은 라운지의 분위기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조직원들의 허세는 완전히 사라지고 깊은 불안감만이 남았습니다. 강태만은 자신이 믿고 있던 폭력의 논리가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젠장 특수임무대 진짜였단 말이야. 김도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라운지 밖에서 또 다른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크고 위압적인 단 한 대의 최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예상보다 5분 일찍 도착했군요. 서연이 이어피스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최 지부장입니다. 경계를 강화하십시오. 라운지 문이 열리고 최승철 지부장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고급 맞춤 정장에 권위적인 넥타이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냉혹한 권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과 조직원들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강태만? 최 지부장이 강태만을 향해 질책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감히 이런 소동을 피우다니. 그리고 이들은 누구지? 경호팀인가? 지부장님, 이 여자가 국정원 내부 감사팀이라고 합니다. 강태만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최 지부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국정원 내부 감사팀, 이런 변두리 일에 국정원이 나설 이유가 있나? 그리고 당신은 누구지? 서대위라고 했나? 서연은 정면으로 최 지부장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서연 대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최 지부장님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임을 알려드립니다. 체포. 최 지부장이 코웃음 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나를 체포할 권한이 당신에게 있나? 증거는 충분합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수와 하사에 대한 상습 성폭력 및 권력 남용죄, 이 리조트 경영진과 공모한 증거 인멸 및 은폐 교사죄, 그리고 당신이 방금 이 라운지에 들어오기 전 강태만에게 전화로 지시한 살인 교사 미수 혐의입니다. 최 지부장의 안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살인 교사,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서연은 조용히 핸드백 안에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 라운지에 오기 직전 강태만에게 전화로 모든 증거와 증인을 깨끗이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은 저희 내부 감사팀 서버에 실시간 녹음되었고 방금 전 요원들에 의해 통화 기록과 발신 위치까지 완벽하게 확보되었습니다. 정수아 하사와 저를 포함한 모든 목격자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 지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가 이 젊은 여성 요원의 완벽하게 짜인 함정 속에서 스스로 고백되고 기록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서연 대위는 이 순간이 바로 작전의 최종 단계, 최 지부장 체포김을 확인하며 요원들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 지부장은 서연 대위의 단호한 선언과 녹음기 공개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권위적이던 자세는 사라지고 대신 경멸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만이 남았습니다. 라운지 안은 이제 요원들의 통제해 완벽한 법의 집행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강태만 일행은 자신들의 운명을 깨닫고 고개를 떨구었지만 최 지부장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 서대위. 5년 전 그때 나를 몰아내려 했던 그 독종 여자군.
최 지부장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잊었나 본데 나는 하초의 지부장이야. 내 뒤에는 당신의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있어. 이까짓 녹음 파일 몇 개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은 최 지부장의 마지막 허세에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닌 냉정한 확신이었습니다. 5년 전 당신은 제보자의 증언을 돈으로 매수하고 진실을 힘으로 덮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신이 가진 권력의 크기를 깨달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한 증언이 아닌 당신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인 증거와 현장 증거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현장 요원 중 한 명에게 손짓했습니다. 요원은 태블릿 PC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태블릿 화면을 최 지부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VIP룸 3.15의 내부 상황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와 하사가 의자에 묶여있는 모습, 공포에 질린 얼굴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리고 주변에 놓여있는 조직원들의 물건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기록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들이 감시 카메라를 껐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이 라운지의 모든 카메라는 이미 저희 감사팀 서버로 밀러링 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정수와 하사를 납치하고 감금하는 모든 과정이 녹화되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수와 하사의 목소리는 당신들의 위협 속에서도 저희 상황실로 실시간 송출되어 그녀의 피해, 진술과 심리적 압박 상태가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최 지부장은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증거물의 완벽함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그의 모든 은폐 시도가 오히려 서연대위의 작전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단순한 납치범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냉혹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신들은 최 지부장의 범죄를 완성시키는 도구이자 저희에게 결정적인 증거물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정수와 하사를 감금하고 협박한 3시간 동안 당신들은 최 지부장의 죄를 영원히 봉인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짜인 알리 하늘의 그물, 엘루오이 트로이 입니다. 서연은 최 지부장의 눈을 깊숙이 응시했습니다. 5년 전 당신은 당신의 권력으로 저를 짓밟고 저의 상사를 좌천시켰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5년 동안 당신의 패턴, 당신의 오만함, 그리고 당신이 증거를 은폐하려는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이 모든 작전은 당신의 예측 가능한 오만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그녀의 이 말은 최 지부장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최 지부장은 과거의 악연이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젊은 여성이 자신의 작은 실패를 복수하기 위해 5년 동안 칼을 갈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다시 이어피스에 대고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VIP룸에 정수와 하사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심리상담팀을 즉시 연결하라.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긴급보호조치 다투를 최우선으로 시행한다. 그녀는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보호가 이 모든 작전의 핵심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이 서연에게 다가와 브리핑했습니다. 대위님, 정수와 하사 구출 완료되었습니다. 하사님은 큰 외상은 없으나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지부장에 대한 증언 의집는 매우 강합니다. 이 소식은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초의 지부장을 향했습니다. 정수와 하사는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의 모든 부당 행위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용기를 짓밟으려 했지만 당신의 시도는 그녀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최 지부장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모든 권위와 오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이제 법의 심판대 앞에 선 나약한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내 직함만은, 내 명예만은 지켜주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어. 서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당신이 파괴하려 했던 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기강과 한 젊은 군인의 인생이었습니다. 당신의 명예는 이미 5년 전부터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법과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녀는 현장에 있던 요원들에게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승철 지부장과 모든 공범을 현행범유로 즉시 체포한다.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되어 있습니다. 요원들은 지체 없이 최 지부장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고 2층의 권력자가 초호화 리조트의 VIP 라운지 바닥에 무릎 꿇고 수갑이 채워지는 이 장면은 법과 정의의 승리를 상징하는 드라마틱한 순간이었습니다. 강태만 일행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서연 대위에 완벽하게 짜인 하늘의 그물에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최 지부장과 조직원들의 체포가 완료되자 라운지의 분위기는 격렬한 전투의 긴장감에서 해방감과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 대위는 체포된 범죄자들이 현장 요원들에게 인계되는 모습을 확인한 후 이 작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정수와 하상가 있는 VIP 룸 301호로 향했습니다. 301호 VIP 룸 문은 이미 내부 감사팀 요원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의자에 묶여있던 상태에서 풀려나 요원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정수와 하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20대 후반의 앳된 얼굴이었지만 3시간 넘게 이어진 감금과 협박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수와 하사는 요원들이 건넨 담요를 몸에 두른 채 벽에 기대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 대위를 보자마자 몸을 떨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은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억눌렸던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대위님, 서대위님, 정수와 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정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 대신 깊은 공감과 따뜻한 인간애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사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사의 차가워진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수아 하사, 이제 안전합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초의 지부장과 그 일당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서연은 나지막이, 하지만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하사는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 때문에 대위님까지 위험해지시고 제 가족들까지 협박당했어요. 저는 이 조직을 떠나고 싶어요. 그녀의 말 속에는 깊은 좌절과 무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발 의지는 이미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정하사의 어깨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수하사. 당신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결코 질책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에 빠진 동료를 일으켜 세우는 강한 지지였습니다. 왜 제가 도망칠 수 없나요? 제가 떠나면 그들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정하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반문했습니다. 서연은 정하사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당신과 똑같은 일을 겪게 될 다른 수많은 후배들은 누가 지킬까요? 당신이 용기를 냈지만 결국 도망쳤다는 사실은 최 지부장 같은 악인들에게 폭력과 협박이 통한다는 메시지를 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좌절은 그들의 승리가 됩니다. 이 말은 정하사의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미래의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 대위의 말 속에는 과거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자신도 과거 최 지부장의 부당함에 맞섰을 때 느꼈던 외로움과 고통을 정하사에게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느낀 공포와 수치심, 이 모든 고통은 결코 당신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조직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포기하면 이 썩은 고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은 정하사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저에게 그런 힘이 있을까요? 정하사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서연은 확신의 찬 목소리로 단언했습니다. 이 상황까지 버티고 그들의 협박 속에서도 고발 의지를 유지했던 것 자체가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증명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싸울 것입니다. 당신을 지지하는 동료들, 저, 그리고 이 내부 감사팀 모두가 당신의 뒤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하사는 서연대위의 강렬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에서 압도적인 위안과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도 대위님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다시 이 조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정하사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당신처럼 나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를 믿고 버텨준 덕분에 저는 오늘 이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이들 방패이자 힘의 되어주었습니다. 이 말에 정하사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영웅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위님.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정하사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군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초의 지부장을 법정에 세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조직을 바로잡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서연은 정하사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는 이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킬 것입니다. 이때 현장 요원이 서연에게 다가와 브리핑했습니다. 대위님, 구급차 도착했습니다. 정하사님을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사와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정하사의 손을 잡고 부축했습니다. 자, 이제 병원으로 갑시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환자가 아니라 곧 법정에서 진실을 외칠 증인이자 용감한 군인입니다.
정하사는 서연대위의 격려에 힘입어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라운지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비록 걸음은 힘겨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래를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이 정의로운 싸움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정수와 하사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떠난 후 서연대위는 다시 라운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지부장과 조직원들은 이미 압송되었지만 이 거대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여파와 후속 조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라운지에 남아있는 현장 요원들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증거물을 완벽하게 확보하십시오. 특히 리조트 매니저가 사용했던 내선 전화 기록, VIP 룸의 디지털 잠금 장치 기록, 그리고 모든 CCTV 서버의 백업 기록을 빠짐없이 압수해야 합니다. 초에 지부장의 변호인단이 움직이기 전에 모든 법적 증거, 사실을 견고하게 만드십시오. 서연은 지친 기색 없이 냉정하게 명령했습니다. 요원들은 신속하게 라운지의 모든 흔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운지 매니저는 구석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공모 행위는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고 그는 최 지부장의 몰락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운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매니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더 큰 목표, 시스템의 개혁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서연의 보안 이어피스에서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본부 상황실에 본부장이 직접 연결한 긴급 통신이었습니다. 서대위, 작전 성공 축하합니다. 최 지부장 체포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깔끔했습니다. 정수와 하사의 안전 확보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합니다.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역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지부장은 상습범입니다. 그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공모한 다른 고위 관계자들을 즉각 조사해야 합니다. 서연은 사건의 표면적인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서 대위가 확보한 녹음 파일과 증거를 토대로 저희는 이미 최 지부장과 연관된 인사들에 대한 내사를 착수했습니다. 정의 구현 특별팀 나랑트 따키아티 공식적으로 가동될 것입니다.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대위. 본부장의 목소리에 갑자기 긴박감이 돌았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신에게 즉시 우리 새로운 임무가 부여됩니다. 서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의 부패한 고리가 끊어지면 반드시 그와 연결된 다른 고리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임무입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부산 서부 지역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에서 유사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 하사관이며 가해자는 고위 간부인 박 본부장 탄치입니다. 사건의 은폐 방식과 협박 구조가 최 지부장 사건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공직사회의 부패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최 지부장 사건의 여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연의 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정의를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만이 자리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이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부산 서부로 이동하겠습니다. 잠깐, 서대위. 당신은 3일 요역 시간 동안 수면 없이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최소한 몇 시간이라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본부장이 염려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본부장님. 정수와 하사는 용기를 내주었지만 박 본부장에게 협박당하고 있을 그 하사관에게는 단 1분 1초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쉬는 동안 또 다른 피해자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에게 휴식은 사치가 아닌 임무가 끝난 후에야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서연은 이어피스를 정리하며 라운지 입구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이준호 상병, 즉 리조트 직원 이준호 씨가 서연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존경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정말 멋지십니다. 저도 다시 복직하고 싶습니다. 대위님을 도와 이런 부패한 세력을 뿌리 뽑는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수와 하사가 이송되는 것을 돕고 저희 요원들을 지원하는 것이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녀는 그의 헌신을 인정했지만 그의 안전을 위해 직접적인 개입은 막았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서연이 이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이 사건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주변에서 불의를 보게 된다면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저를 돕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수와 하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위님. 약속드립니다. 이준호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웨스턴 리조트의 화려한 로비를 빠른 걸음으로 가로질렀습니다. 그녀의 전용 차량은 이미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맑게 빛나는 남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아름다웠지만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서연은 곧바로 상황실에 무전을 날렸습니다. 현재 시각 4시 35분, 해양경찰청 사건 현장으로 이동 시작. 현장 상황 보고서와 박 본부장의 인적 사항, 그리고 피해 하사관의 신상 정보를 즉시 차량 내 태블릿으로 전송하십시오. 하늘의 그물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냥이 시작됩니다. 차량은 굉음을 내며 리조트를 벗어났고 서연은 뒷좌석에서 태블릿을 켜고 새로운 사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밤을 뚫고 나아가는 헤드라이트처럼 강렬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 한 정수와 하사와 같은 용감한 후배들의 희망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임무는 단순한 체포가 아닌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영원한 감시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부산의 고층 빌딩 숲을 배경으로 서연대위의 차량은 또 다른 어둠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서연대위에 긴박했던 부산 작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웨스턴 리조트에서 벌어진 역함정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최 지부장을 비롯한 모든 부패 세력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해결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원리 정의를 위한 개인의 선택과 침묵하지 않는 용기 오르리엄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재구성하면서 서연대위라는 인물에게 깊이 몰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액션 히어로가 아닙니다. 그녀는 5년 전 최 지부장에게 당했던 불의와 좌절을 딛고 일어선 시스템 내부의 감시자입니다. 그녀가 특수임무대 출신의 압도적인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진정한 힘은 총칼이 아닌 지성과
치밀한 계산배서 나왔습니다. 서현대위가 조직폭력배들에게 시간을 끌면서 커피를 마시고 립스틱을 고치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가장 오만하고 방심한 상태가 되도록 유도하는 심리전이자 자신의 몸 안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가 결정적인 증거를 완벽하게 기록할 시간을 벌기 위한 고도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과 이성, 그리고 완벽한 훈련을 통해 자신보다 훨씬 큰 권력과 폭력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정의는 힘이 아닌 지성과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은 정수와 하사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성폭력과 부당한 대우를 고발하려다 납치와 협박이라는 극한의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서현대위가 그녀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당신이 포기하면 이 썩은 고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수와 하사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결국 다시 조직으로 돌아가 싸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녀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발판 삼아 시스템을 바꾸려는 개혁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불의와 부당함에 직면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부패, 혹은 불공정한 처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둘러 자리를 피하고 내 일 아니면 됐다며 침묵합니다. 그것이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현대위와 정수하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침묵이 부패를 키우는 비료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용기가 없었다면 최 지부장의 비리는 영원히 묻혔을 것이고 그 아래의 무고한 피해자들은 계속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서현대위가 해양경찰청의 새로운 사건을 막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나는 장면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부패는 결코 한 번의 작전으로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정의를 향한 싸움은 끝없이 이어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감시해야 한다는 책임감입니다. 서현대위는 바로 그 감시자이자 시스템의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이 이야기에 숨겨진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이진우 씨입니다. 과거 서현대위에게 생명의 은혜를 입었던 그는 자신도 모르게 폭력 조직의 일원이 되어 은인을 위협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 진실을 깨닫고 서현대위를 도왔습니다. 이진우 씨의 이야기는 나쁜 환경이 사람을 만들지만 결국 올바른 기억과 양심이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지만 진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정의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저희 채널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도 서현대위가 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설 능력이 없더라도 부당함에 대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작은 용기만 있다면 당신의 작은 목소리는 정수와 하사에게 그리고 서현대위에게 다 거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목격한 작은 부조리나 불의는 없었는지, 혹은 혹시나 스스로 침묵하고 외면했던 일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현대위의 작전이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용기가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을 피웠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서현대위의 다음 해양경찰청 작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계라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스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정의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